나이 들면 다시 애가 된다는 말을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나이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과 더불어 마음까지도 약해짐을 뜻하는 말일 텐데요. 그 약해질 대로 약해진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독하게 마음먹고 우리 노년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몸이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마음만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지켜내야 할까요? 여러분은 노후에 무엇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개인마다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말하길 노후 생활의 3대 고민은 돈, 건강,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하고 혼자서도 재미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과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이 들어 독하게 마음먹고 꼭 지켜내야 할 것 첫 번째는 바로 돈입니다. 요즘 다양한 채널들을 보고 있노라면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는 얼마가 필요하다더라. 노후에 최소 몇 억은 있어야 한다더라와 같은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노후 자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기도 하고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최소 월 200이 필요하다. 아니다. 조금 넉넉하게 300은 필요하다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활동 반경이 줄어들게 되니까 생활비도 그에 맞게 지금보다는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돈이야 준비된 만큼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어떻게 노후를 살고 싶은가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겠지요. 또한 돈은 쓰기 나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수명이 점차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돈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면 있는 재산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은퇴까지 하게 되면 매월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노후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재취업을 하시거나 소일거리를 시작하시더라도 노후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한 노후 자금이라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은퇴 후 목돈이나 퇴직금 등으로 크게 불려볼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있는 돈을 어떻게 규모 있게 우리 부부에게 잘 맞는 방법으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부족한 노후 자금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은행에서 판매한 ELS 상품을 두고도 사기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요. 조금 더 노후 자금을 불려보겠다고 생각해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니 원금 손실 없이 안전하겠지 생각하며 잘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생소한 상품에 덜컥 투자했다가 노후 자금 모두를 잃고 눈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셔야 할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은퇴 자금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금융 사기인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원금 보장형 상품이고 고수익을 내준다고 은퇴 자금 투자에 매월 이자까지 꼬박꼬박 받아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라고 욕망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꼬인다면 무조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고 귀를 닫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공무원이든 은행원이든 누구나 아는 투자회사에 다니고 있던 상관없이 내 노후 자금 빼먹으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금도 보장해 주면서 고수익까지 주는 상품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런 상품이 설령 있더라도 그 좋은 상품들은 벌써 자신들이 다 투자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려면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니 무조건 사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의 눈이 멀어 혹시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한번 믿어보자는 심산으로 눈을 질끈 감으시면 안 됩니다. 눈을 한번 감는 순간 내 노후 자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노후의 시간도 끔찍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사업자금 한 번만 대주시면 매월 원금의 이자까지 꼬박꼬박 갚겠다고 사업자금 빌려가는 자식들로부터 내 노후 자금을 독하게 지켜내셔야 합니다.
원래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얘기 꺼내기가 가장 어려운 법이니까요.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빌려간 돈 안 준다고 계속 재촉할 수도 없고 타들어가는 마음 부여잡고 화병까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유 자금이 충분하신 분들이라면 자식에게 주는 돈은 그냥 못 받는 돈이라는 편한 마음으로 주셔야 나중에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꼭 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차용증과 같은 확실한 서류들에 사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내 자식만큼은 믿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러한 순진한 부모들의 마음을 노리고 자식들은 호시탐탐 조금 있는 부모의 노후자금까지 노리는 못된 자식들도 많습니다. 내 자식만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호기롭게 시작한 사업이더라도 마음만큼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조금 냉정하게 보일지라도 자식이 와서 사업자금 대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딱 끊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은 서로 불편한 감정으로 돌아서더라도 멀리 보아서는 잘한 결정이 될 겁니다. 이것이 부모도 살고 자식도 사는 길입니다. 내 목숨과도 같은 노후자금을 잃고 나서 자식에게 반대로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형편에 힘들다고 내색하는 자식이 안쓰러울 수 있지만 성인이 된 자식은 성인으로서 대우해 주셔야 합니다. 성인이라 함은 자신의 모든 결정을 본인이 하고 그에 따른 모든 것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에, 도와주려는 마음보다 정신적으로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만 내시고 물질적으로는 도와주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힘들 때마다 도와달라고 손을 뻗는 습관을 들이시면 자식도 실패하고 부모도 실패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힘들게 번 돈이 아니므로 생각과는 다르게 흥청망청 쓰거나 악착같이 성공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쉽게 들어온 돈 쉽게 나간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부모와의 추억과 사랑의 기억입니다. 나이 들어 독하게 마음 먹고 꼭 지켜내야 할 것 두 번째는 바로 건강입니다.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수명을 과연 몇 살까지 연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무엇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입만 가지고 논쟁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물밑에서는 다양한 실험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 2045년이 되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130세가 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최대 15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으니 논외로 치더라도 현재 우리들의 수명이 예전보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에 충분히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질과 관련한 것이 될 겁니다. 요즘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과식, 운동 부족 등의 이유로 아주 젊은 세대들도 당뇨, 합병증이나 고혈압 등 다양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80살, 90살이 되어도 잔병치레 하나 없이 어쩜 저렇게 건강하실까 싶을 정도로 현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술을 그렇게나 좋아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포금을 하고는 했는데요. 그런 생활을 수십 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이러다가 일찍 아파서 죽으면 어쩌려고 그래. 못 끊겠으면 마시는 횟수를 줄이던가 양을 줄이던가 해야지 라고 말해주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야, 내 유일한 낙이 일 끝나고 마시는 술 한 잔인데 이걸 줄이라고? 그럴 바엔 좋아하는 만큼 마시고 일찍 죽겠다 라고는 웃으며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젊어서는 술을 많이 마셔도
다음날 직장일이나 일상에 별로 영향을 주는 일이 없었지만 40대가 넘어가면서 그 친구에게 슬슬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여기저기 안 아픈 곳 찾는 게 더 빠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난날 친구들이 말릴 때 좀 적게 마실 걸. 그랬다면 이렇게 형편없는 생활을 하지는 않을 텐데 라고 자책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가 지금 당장 술을 끊지 않는다면 정말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말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해도 이 친구는 여전히 술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알코올 의존증에 걸려버린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존재이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자신을 위로해주고 친구도 되는 술을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낙이 술이라며 좋아하던 친구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을 위해 좋은 식습관과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양한 통계 자료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45세 이상 인구의 28%가 제대로 된 신체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5세 이상 노인 인구 3명 중 1명만이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기적으로 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즐겨하는 취미 활동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하루에 서너 시간씩 TV를 시청한다고 답했습니다. 미래에는 120세까지 살 수 있다, 15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수명 연장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건강 수명이라는 것입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매일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할 때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심도 있지만 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하고 게으르거나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란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이번만은 독하게 마음 먹고 운동을 제대로 해봐야지 하고 시작해도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듯이 3일을 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은 뭐가 없나 하는 마음에 남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더라 하는 종류의 영상들만 찾고 또 찾아봅니다. 그러니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시작했다, 중단했다, 또 시작하고 중단하기를 반복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꼭 지켜내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2가지만 독하게 마음 먹고 지켜내셔도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